첫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죠. 아마 주위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할 겁니다. 세무사 따도 별로 비전이 없다. 요즘 너무 많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직장 이제 나중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직장 가시면 대부분 40대 후반에 그만둬야 돼요. 대부분 50대까지 근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50대 이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되겠습니까? 주로 이제 제 주위에 어떤 50대 이후에 퇴임하신 누구게 되면 대부분 빵집, 그 다음 치킨집, 호프집, 그 다음에 경비원, 대리기사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어떤 사업도 리스크가 있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TV 보시면 자영업자들 많이 어렵다는 많이 이야기 들을 겁니다. 쉽지 않고요. 이런 분들이 이야기하시면 논리가 돼요. 세무사 자격증은 굳이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상속이나 증여 한 30억 정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분들은 굳이 세무사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나는 개인 사업을 한다. 개인 사업을 해서 대박을 낼 자신 있다. 뭐 제조업이라든지 뭐 IT 업종이라든지 이런 개인 사업을 해서 대박을 칠겠다. 이런 분들도 굳이 세무사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나는 직장을 다니는데 최소 10년 이상 임원을 계속 가져갈 자신 있다. 이런 분들도 노후 보장이 확실하기 때문에 굳이 세무사가 필요 없습니다. 네 번째는 고위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고위 공무원이 돼서 나는 공무원을 그만두면 정관 여부가 확실하다. 이런 분들은 굳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해당되는 분 계시나요? 저를 포함해서 아마 대부분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한 0.1%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은 저하고 비슷한 중산층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 언제입니까? 50대 이후에 뭘 해야 될까?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리스크 없이 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게 어떤 세무사입니다. 큰 보험이고요. 최악의 경우 나중에 제 커리어를 설명드릴 건데요. 온라인이나 이런 어떤 세무 상담만 해도 월 200원 충분히 벌 수 있습니다. 월 1, 200원. 그 다음 국민연금 받고요. 퇴직연금 받고. 그럼 노후 보장이 되죠. 다른 게 전혀 할 거 없다. 온라인 상담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다른 게 여러 가지 할 거 많죠. 첫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세무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여건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연봉을 높이는 기회를 또 마련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개인사업자, 창업, 세무사무실 창업이 아니고 직장에서 근로자로 좀 남고 싶다. 이런 분들 연봉을 높이는 데도 아주 좋고요. 세 번째는 현재 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대기업으로 이직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재 여건에서 중소기업을 다니는데 대기업으로 이직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세무사가 있고 이런 커리어를 쌓게 되면 대기업을 이직하는데도 아주 좋고요. 네 번째는 현재 나는 공장에서 공대 일을 하고 있다. 근데 이쪽 일이 너무 싫어요. 너무 싫어서 다른 쪽으로 이쪽 회계 파트로 좀 전환을 하고 싶다. 근데 그냥 갈 수 없겠죠. 자격증이 있으면 이렇게 다른 업종으로 또 전직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나는 CEO를 하고 싶다. 그러니까 세무사 따서 개업을 해서 내가 사장이 되고 싶다. 가장 쉬운 게 세무사 자격증 취득입니다. 여기 다섯 번째고요. 자, 여섯 번째는 나는 학벌을 좀 극복하고 싶다. 솔직히 저도 이제 대학교를 아주 좋은 대학교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제 LG에 입사할 때 제 동기들이 전부 다 스카이 출신이에요. 근데 그 친구보다 저를 더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무사란 타이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배우자를 남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니겠고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 배우자를 선택되기에도 세무사가 어마어마한 어떤 메리트를 장려합니다. 그러면 질문 들어오겠죠. 니는 결혼 잘했냐? 결혼 잘했습니다. 별로 웃지는 않네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은 이제 세무사 자격증이 있으면, 저는 이제 은행에서 현재 이제 VIP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재력가라든지 기업 하시는 분들이 여성 세무사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고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제가 세무사 자격증이 없고 일반 기업에 있었다면 제 와이프를 만나기가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다른 것도 뭐 성격도 되게 좋아서 제 와이프를 만났겠지만 어느 정도 세무사란 타이틀이 영향을 미친 거는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7가지 제가 이유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 세무사를 따야 될까? 가장 큰 건 이거죠. 불확실한 미래. 50대 이후에 뭘 할 것인지, 빵집을 할 건지, 치킨집을 할 건지, 리스크 없는 세무사를 할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의사결정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들으면서 내용 좀 편하게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거라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그 내용을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의사결정인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원가 관리 얘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EPS에서 원가 관리를 500시간 이상 강의를 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죠. 관리회계 파트에 관리회계 어떤 겁니까? 의사결정이죠. 항상 모든 의사결정에는 수익을 봐요. 그다음 비용을 보겠죠. 내가 세무사를 따서 얻는 게 뭐냐? 따져보고요. 내가 세무사를 공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시간과 그 다음에 금전이겠죠. 따져봐서 남는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취득하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제끼고요. 50대 이후 70대까지 세무사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전혀 안 하고요. 여러분들이 옆에 이제 오피스 하는 데서 온라인 또는 책이라든지 GP라든지 그런 어떤 작업만 하더라도 충분한 노후 생활은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나이가 몇 살 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가? 여기 있는 테마들은 제가 한 30가지 질문을 준비를 해왔어요. 우리 이제 세무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그런 질문들을 제가 30개 정도 뽑아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자, 나이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합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가능한 한 어린 나이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많아도 자격증을 따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의사결정 따지면 되겠죠. 내가 나이가 35이다, 40이다, 또는 45이다. 앞으로 얻는 게 더 많다면 나이와는 관련 없이 무조건 세무사 자격증은 여러분들 인생에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과연 세무사를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마지막 주제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공부하는 방법인데요. 아무래도 학생이나 또 직장인이나 좀 여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도 충분한 전략만 잘 수립한다면 직장을 다니면서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